안녕하세요, 취미가입니다. 네, 일본의 교외 지역에 나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 논뷰입니다. 이렇게 논을 보면서 가는 곳은 BMW 모터라드입니다. BMW 모터라드 미츠오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입구 한켠에 바이크 전용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전용 주차장은 사실 일본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저렇게 비를 맞지 않을 수 있도록 가건물처럼 세우는 것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장 밖에도 여러 가지 BMW 바이크들이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BMW 매장은 원래 방문하려고 계획했던 매장은 아닙니다. 이 매장은 인디안 모터사이클 매장을 본 다음에 다음 KTM 매장을 가려고 하는데 구글 지도는 지하철을 타느니 걸어가는 게 더 빠르다라는 설명을 해줘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걸어가는 길 와중에 논도 보고 이것저것 보다가 발견한 매장이 바로 이 BMW 매장입니다. 그래서 계획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매장이 굉장히 크고 모델도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전시되어 있으면서도 그 간격이 굉장히 넓어서 구경하고 촬영하기 아주 좋았습니다. 이 동영상의 길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촬영하기 좋은 매장에서 바이크들을 몇몇 개만 촬영하겠다 혹은 시간을 생각해서 중요한 바이크만 촬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가 않다고 생각해서 동영상이 좀 길지만 저렇게 편안하게 많은 BMW 바이크들을 구경할 수 있는 느낌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길게 찍어보고 영상도 만들어 봅니다. 6기통이었던 K 엔진의 가장 큰 투어러 모델이었고요. 이거는 전기 바이크네요. 제가 원래 가려고 했었던 BMW 모델은 지금 이 효거현 쪽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동선을 정리하다 보니까 물론 여기는 우연히 얻어 걸린 거지만 일단은 오사카에서 약간 서쪽으로 고베 방향으로 향하는 곳에 있는 매장들을 가야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몇몇 포인트를 정해놓고 이동하다가 찾게 되었고요. 제가 그 전에 찾아갔던 매장은 사진으로 보기에는 이 매장보다는 훨씬 작고 바이크도 이렇게 전시라기보다는 적재에 가까운 느낌이어서 이 매장을 발견한 게 굉장한 행운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이전 동영상들을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두카티에서도 기대치 않았던 엔진 소리를 하이퍼모타드 698의 엔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구경과 촬영이 너무나도 좋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넓고 바이크가 전시된 모델도 많고 다양한 모델들을 이렇게 쾌적하게 보고 촬영할 수 있었던 매장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BMW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일본의 그 할리 데이비슨 매장과 비슷할 정도로 넓고 쾌적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X자 모양으로 특이한 GS 모델이죠. 두카티의 멀티스트라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느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 GS는 그에 비하면 조금 콤팩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큰 바이크들이 부담스럽지만 이 장르에서는 오히려 BMW의 GS가 눈에 들어온다고 할까요?
그 옆에는 F900 모델이 있네요. 장르적으로 비슷해서 같이 전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두 대를 비교해보면 옆으로 폭으로는 아무래도 박서 엔진의 존재감이 크지만 높이라든가 전체적인 실루엣은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GS가 좀 상대적으로 컴팩트한 느낌이었습니다. BMW는 엠블럼 처리라든가 어느 부분에서 고급함을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게 좀 명확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자꾸 눈이 저쪽으로 가네요. 그 뒷쪽에는 고속 투어러인 XR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는 F900 XR이네요. 저 F900 엔진이 중국 생산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BMW면 고가인데 중국산 엔진이 웬 말이냐 라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 엔진을 기반으로 다양한 라인업이 있는 걸로 보면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의 테스트는 끝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타보신 분들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라도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모델이고 색상만 다른 것 같네요. 저 앞쪽의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뾰족하기만 한 게 아니라 뭔가 선이 뾰족 정리가 안 된 느낌이라 앞쪽을 너무 덜 다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브레이크 등이 테일이 아니라 번호판까지 쭉 나와 있는 것이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4기통 리터급 엔진을 장착한 XR 모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BMW의 슈퍼바이크들에 들어가는 엔진인데요. 튜닝을 다르게 했겠죠. 역시 앞쪽이 조금 더 정리된 모습입니다. 더 뾰족뾰족한 걸 하나로 이어서 그나마 좀 정리된 모습이 보이고요. 맨 처음에 보셨던 K1600 모델인가요? 저 끝에 갈색 안장이 살짝 보였던 저 가장 큰 엔진부터 어드벤처인 GS 그리고 투어러인 XR 모델들까지 BMW의 고가 라인이 승부를 거는 장르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XR의 N 모델이네요. 네, 200마력이 넘는 저 엔진으로 알차가 아니라 슈퍼 스포츠가 아니라 투어러를 탄다. 궁금한 느낌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 출력을 쓸 수 있는 공도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한국은 고속도로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굉장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생각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일본은 고속도로를 바이크가 올라갈 수 있어서 이런 바이크들의 시장이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파란색의 브레이크 캘리퍼가 굉장히 예뻐 보였습니다. BMW 하면 파란색이 생각나는 1인입니다. 같은 장르별로 쭉 해놨네요. 리터급 최고급부터 900까지. 그리고 이쪽은 스쿠터입니다. BMW의 스쿠터고요. 일단 저는 스쿠터에 관심이 적기도 하고 스쿠터는 일본 브랜드들이 경쟁적으로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시장이라 그 와중에 BMW가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어떤 반응을 얻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역시나 댓글로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이쪽에는 엔트리급이죠. 쿼터급 싱글 실린더 엔진을 가진 네이키드 모델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크들의 사이가 여유있게 떨어져 있어서 제가 그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촬영하기가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원래 가기로 했던 KTM의 매장에 문 닫을 시간이 가까워지는 게 나중에 가서야 내가 BMW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쪽은 R라인 D 모델이네요. 중고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많은 튜닝들이 되어 있었고요. 일본의 중고 바이크들은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상태가 좋은 것들만 이렇게 매장에 전시를 하겠죠. 비싼 옵션의 부품들을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급 한정판 모델들, 고가의 튜닝을 해놓은 바이크를 타다가도
기변병은 오나 봅니다. 아크로포비치 음각이 흐릿하게 되어 있네요. 이쪽에는 GS 트로피 모델이 있네요. 강렬한 파란색의 모델은 아메리칸 크루저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던 R18 모델입니다. BMW의 저 공랭식 박스 엔진으로 1800cc 2기통 엔진으로 그 할리 데이비슨과 같은 고동감의 시장, 낮게 깔린 편안한 무거운 반짝이는 아메리칸 크루저의 시장을 도전한 R18 모델입니다. 이거는 사이드 박스나 앞에 페어링이 B라는 모델 라인인 것 같습니다. 스피커가 장착된 사이드 박스네요. 마샬 스피커인 것 같습니다. 이 장르가 주는 거대함, 고급스러움을 나타낸 모델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좋아하는 슈퍼 스포츠들이 있네요. 뭔가 응축된 디자인 하면 역시나 경기력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잘라내야 하는 그런 슈퍼 스포츠들이 저의 취향인데, BMW의 슈퍼 스포츠는 옛날에 박서 엔진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그닥 반응이 좋지 않아서 일제와 비슷한 저 4기통 인라인 4기통 엔진으로 거의 동등한 수준의 슈퍼스포츠 R차를 생산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 모델입니다. 많은 리뷰들을 보면, 특히 외국의 리뷰들을 보면 슈퍼스포츠 치고도 포지션이 편안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궁금한 모델이긴 합니다. 이 옆에는 F차라고 하죠. 순행식 박서 엔진에 풀카울이 되어 있지만 R차의 포지션은 아닌 일상에서 편하게 탈 수 있는 풀카울 모델입니다. 저 BMW의 샤프트의 느낌도 궁금하긴 합니다. 구동 방식에서 다른 것들이 주행 질감을 어떻게 바꿀까, 혹은 바이크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상황이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기는 쉽지 않아서 이렇게 궁금증만 갖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것이 저 BMW의 샤프트,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에서 많이 사용하는
체인이 아니라 벨트 우동 방식,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이거는 2기통 900 엔진으로 만든 스탠더드 네이키드 모델이네요. 저 F900 엔진으로 네이키드, BMW는 로드스터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셨던 GS, 그리고 고속 투어러 모델인 XR까지 고가인 BMW에서 그나마 접근성이 좀 좋은 바이크의 라인업을 만들어주고 있는 엔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로드스터지만 박스 엔진을 갖고 있는 모델이고요. 가장 BMW 하면 생각나는 디자인은 저에게는 사실 이 모델입니다. BMW는 슈퍼스포츠 레이스 레플리카로 바이크를 시작한 게 아니어서 그 슈퍼스포츠의 페어링을 떼어냈기 때문에 네이키드라는 이름을 쓰지 않죠. 로드스터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가 그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만큼 BMW의 스탠다드 네이키드가 가장 BMW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R1250 R 모델입니다. 재원이 궁금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BMW의 파란색이 들어간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의 색상이죠. 프레임이 하얀 게 눈을 끌었습니다. 이 바이크를 타보면 BMW의 박스 엔진과 샤프트를, 그리고 로드스터의 포지션을 한 번에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옆에는 우리가 네이키드라고 말하는 것과 부합하는 모델이죠. 슈퍼스포츠 모델에서 페어링을 떼어내고 핸들바를 올린 그런 네이키드 모델입니다. 리터급 4기통 엔진에 디자인이 응축돼서 제 취향입니다만, 리터급 4기통 엔진의 파워는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서 눈으로 보기 좋은 모델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핸들바입니다만 굉장히 평평한, 솟아오르지 않은 핸들바라 포지션이 꽤나 공격적인 네이키드 모델입니다. 이 아래쪽은 슈퍼스포츠 모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BMW의 의류들이 있네요. BMW의 의류들은 사실 제 취향입니다. 디자인이 깔끔하면서도 고기능성을 추구하고 가볍게 만들려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저 BMW의 엠블럼이 붙음으로 해서 BMW를 타지 않는 저로서는 약간 거부감이 들게 만드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신발들,
특히 캐주얼한 라인의 라이딩 슈즈들도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신발이라면 BMW 엠블럼이 좀 붙어 있어도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러나 역시 고가라는 거는 허들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BMW의 헤리티지 라인을 위한 공간인 것 같아요. 저는 실물을 처음 보는 R1290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돈을 잘 벌어다 준다는 저 알라인 T 모델의 새로운 변화가 생긴 게 저 R12 엔진이죠. 제가 매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영어를 쓰니까 직원분들이 반갑게 촬영을 허락해 주시고는 뒤에 사무실로 들어가서 사장님을 불러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영어를 쓰는 분들이 오면 영어를 잘하는 사장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나오셔서는 유창한 영어로 이 모델이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 R9T였습니다. 지금 이 모델은 펄이 들어간 레이싱 그린 컬러로 보여지고, 처음 해보신 모델은 그냥 노출된 금속의 색상에 핸드 브러쉬를 한 거죠. 그리고는 클리어 코트가 덮여진 탱크 색깔이었습니다. 그런 수제 공법들을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시게도 사장님은 편안하게 촬영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저 밖에 있는 들어올 때 보셨던 바이크들은 원하면 시동도 걸어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워낙 긴 시간을 촬영에 할애하기도 했고 KTM 문 닫을 시간이 다가와서 시동 거는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쪽에도 R9T가 있네요. 역시 장르의 특성인 반짝임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크루저를 타시는 분들, 할리나 먼저 보셨던 인디언을 타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이 R18의 장점, 단점 혹은 특성,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제 3자적 입장에서는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저 엔진 구조 때문에 스텝이 앞으로 나오는 거에 대한 제한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선택지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약간의 치명적인 특징이 있는 엔진 형식이네요. 네, 저 엔진의 존재감이 상당합니다. 이거는 중고 모델이네요. 금방 보신 저 헬멧이
너무 예뻐서 순간 지갑에 손이 갈 뻔했습니다. 잘 참아냈고요. 네, 이렇게 BMW의 레트로 라인, 헤리티지 라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BMW의 헤리티지 라인의 바이크와 각종 액세서리들이 있는 매장 한 켠을 보는 것을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길을 가다가 우연하게 찾아낸 BMW 매장에 대한 동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